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좋은 글은 희망,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찰리 채플린. 그리고 노력, 제우스 신은 모든 인간의 계획을 성취시키지 않는다. 호메로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감사스마일이 작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야심차게 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 기사를 토대로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준비를 각자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먼저 메타버스에 관련해가지고 국어사전에 한번 확인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따위처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 기본 포기는 아직 미확정이고요.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메타버스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전문 개발자들이 이에 필요한 장치를 제공해주고, 이를 이용해서 3차원의 그래픽 공간에서 사용자 스스로가 콘텐츠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식백과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상기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를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늦진 않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네이버라든지 여러 이제 그런 기업들에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 이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여러 신문기사 한 3개 정도 제가 신문기사를 갖다가 한번 이야기 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고 또 감사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2026년 메타버스 세계 점유율 5위 달성, 전문가 4만 명 육성을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문기사가 있는데 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를 신산업으로 선도 전략을 하고요. 분야별로 신유형 플랫폼을 발굴해서 메타버스 아카데미도 신설하고요. 판교에 이어서 4대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판교에 이어 4대 초광역권, 여기에서 이제 동남권, 동북권 이렇게 있는데 서부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가 앞으로 이제 한류의 중심 도시, 그 다음에 콘텐츠에 또 엄청 선두주자로 나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부권도 조심스럽게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양시 여러분들이라든지 뭐 파주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힘을 모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신문기사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정부가 2026년까지 메타버스 세계 시장 점유율 5위를 달성을 목표로 생활과 관광, 문화예술 등 분야별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을 지원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 가지고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하는데, 일단은 먼저 시작은 판교를 시작을 하는데 이 4대 초광역권으로 확장을 갖다가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전략은 현재 12위 수준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26년 얼마 남지 않았죠. 5년 안에 5위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정부에서 지원을 갖다가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겠다. 두 번째 전략은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다. 저는 정말 메타버스에 맞는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수도권과 뭐 충청권, 뭐 동북권, 동남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타버스 허브를 갖다가 지금 뭐 5곳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 한 곳과 경기 북부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다고 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과권 메타버스 허브를 일단 인프라를 확충하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스타 기업도 육성을 갖다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마 선두주자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KT라든지 CJ도 아마 뛰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 신뢰, 그리고 두 번째로 메타버스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타버스 윤리라든지 법제도가 상당히 많이 정비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스러운 생각도 가상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잘못 또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또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안전장치를 또 강구해서 모범적인 메타버스 세상을 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제가 갑자기 목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류의 메타버스를 접목하고 메타버스를 국제행사를 또 개최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레나 공연장도 이제 하나의 또 방법이 또 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 지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류 콘텐츠 파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류 콘텐츠 파워가 앞으로 뮤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더 나아가서 뭐 스포츠라든지 애니메이션 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사업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메타버스를 결합할 수 있는 올림픽과 엑스포 등 국제 행사를 앞으로 이제 온라인에 결합되게 메타버스 이벤트로 아마 이렇게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 누구나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요. 메타버스 활용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차분히 또 준비를 해 나간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메타버스 아카데미 융합 전문대학원 지원도 앞으로 이제 이거를 아카데미를 신설을 해가지고 이제 젊은 분들 포함해가지고 이제 구직자들, 재직자들에게 실무 역량 강화 교육도 제공을 하고요. 또 융합 전문대학원을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자체랑 잘 협력이 해서 주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 시범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유망기업 지원으로 유니콘 육성도 하고요. 이런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합뉴스 관련해서 이런 기사를 쭉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듯 하고요.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은 메타버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디지털 신대륙이자 기회의 공간이라고 이번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랑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KBS 뉴스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중복된 건 넘어가고 메타버스 세계 점유율 5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판교를 시작으로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4대 초광역권보다 저는 이제 고양시 쪽으로 해서 경기 남부는 판교, 경기 고양시 쪽으로는 뭐 창릉이 됐든 일산 킨텍스가 됐든 해가지고 이런 메타버스 허브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확장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메타버스 허브 4대 초광역권 단계적인 확산. 그래서 이제 충청과 호남, 그 다음에 동북, 동남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확산을 갖다 할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판교에서 경기 남도 말고 이제 경기 북부 쪽으로 해가지고, 고양시가 중심이 좀 됐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같이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여기 메타버스 윤리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갖다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또, 여러 또 채널에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지금 중소기업 신문에서 제가 지금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사진 픽사AB에서 지금 나와 있는 사진 제공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꿈이 아닌 현실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언택트,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제 정부
메타버스가 이제 메타버스 산업 신사업을 세분화해서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만 해서 5,500억 정도를 투입한다라고 지금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10대 분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 중소기업 신문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과제 예시 첫 번째로 메타버스 생활 주요 도심지를 디지털 거울 세계로 구현해가지고 가상과 현실의 경험을 연결하고 일상생활을 실현할 수 있다. 감사스마일도 최근에 홈트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만약에 메타버스랑 연결을 해가지고 홈트를 한다고 하면 정말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구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메타버스 관광.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관광을 못 가잖아요. 해외 관광을. 그런데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해외 관광지라든지 박물관 등을 직접 관광명소를 실감나게 여행할 수 있는 지역 주체를 생생하게 또 관람하고 또 구매까지 가능할 수 있는 메타버스 관광을 또 접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 문화예술. 이거는 초실감 가상공연, 경연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레나 공연장이 우리가 아레나 공연장을 가지 않더라도 아레나 공연장에 가는 것처럼 거기에 실제적으로 공연장을 갖다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대규모 관객들과 양방향으로 일방향이 아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메타버스 교육. 감사스마일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학교라든지 교육 분야는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가상교실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것들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메타버스 교육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자 참여 토론이라든지 또 교육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메타버스로 인해 가지고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메타버스 의료,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메타버스 미디어. 이제 제가 감사스마일이잖아요. 제 아바타를 갖다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디어를 갖다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상방송이라든지 실가명, OTT 서비스를 갖다 할 수 있는 메타버스 미디어를 갖다 지금 하는데 여기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이제 선두주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애플이라든지 디즈니까지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 산업은 정말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우리 한국 드라마가 앞으로 이제 이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이제 네이버가 아마 이제 중추적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이런 미디어 산업이 앞으로 확장이 정말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메타버스 창작.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토큰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소유권과 보상 체계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창작물을 이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일곱 번째로 구현될 이런 과제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메타버스 제조.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생산이라든지 제조 그리고 가상화로 해가지고 작업 효율을 최적화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 관리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메타버스 오피스. 이제 온라인 사무 환경 접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가명 사무 환경을 제공하면서 화상회의라든지 자료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출근하지 않고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사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메타버스 오피스도 지금 이렇게 지금 10대 플랫폼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정부. 이거는 정말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공공행정 및 민원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교육, 사회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가 되는데 만약에 메타버스가 이렇게 구현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과연 지금처럼 많이 있을 필요가 있을 건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메타버스 시대가 빨리 도래된다고 하면 저는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물론 이 메타버스를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게 뭐 내일 당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10대 분야 메타버스를 앞으로 이제 플랫폼을 발굴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판단했을 때 2026년도까지 지금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10년 후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조심스러운 제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 5대 핵심 기술을 광역 메타 공간이라든지 디지털 휴먼
그리고 초실감 미디어, 그리고 실시간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지 사용자 경험, 그리고 분산 개방형 플랫폼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혹시라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도 지금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해가지고 각자가 제 방송을 오늘 들어보시고 메타버스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먼 미래 뭐 20년 30년 후에 지금 닥칠 현실이 아니라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안에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그제군요, 그제 그 LG의 그 공모주를 갖다 처음으로 한번 청약을 해봤는데 한 주가 됐어요, 한 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그 주식 시장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포함해가지고 주식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시대는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시장도 이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가상화폐도 각자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가 같이 연계가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스마일도 공부를 계속 해 나가면서 감사스마일 TV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또 새로운 부분들이 나온 게 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범적인 메타버스 세상으로 진입을 위해서 정부는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수립하고 실천 지침을 도출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또 각자가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좋은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또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좋은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한번 각자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마지막 소식인데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버 다음은 메타버스, 세상에 없던 일자리가 나온다라는 이 머니투데이의 김수현 기자님의 기사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의 랄프로렌 매장인데, 지금 저는 뭐 이런 메타버스를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메타버스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유튜버처럼 메타버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메타버스다라고 이제 이 같은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앞으로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의 제페토에서는 이미 150만 명 이상이 유의미한 경제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제페토가 앞으로 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보임이 진행되고 인플루언서 후원이라든지 아파트 공간 구입이라든지 아파트 공간 제작에 대해 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갖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감사스마일도 한번 공부를 해볼 테니까 각자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이제 작년 2021년도에 부동산이 정말 뜨거운 화두였잖아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메타버스화로 이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를 지금부터 작년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고 또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정리를 오늘 해드리면 이 10대 분야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생활부터 메타버스 관광 그리고 뭐 문화예술, 교육, 의료, 미디어, 창작, 제조, 오피스, 메타버스 정보까지 여기에서 물론 내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해당되는 분야가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관련해가지고 플랫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라든지 또 해외의 메타버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각자가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이 부동산만 제가 이제 감사스마일 TV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지만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갖다 모시고 같이 또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공모주를 LG 이제 관련해가지고 공모주를
그저께 한번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 또 공모주도 돈이 있어야지 많이 또 배당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주식에 관심이 없더라도 증권 계좌를 하나 정도는 만들고 아니면 하나 내지 두세 개 정도는 증권 계좌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메타버스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지금 3년 전부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너무너무 빨리 변해갑니다. 이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해갑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예를 들어서 애플 TV라는 게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고 또 국내 주식만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도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국제적인 게 우리나라 국내에만 이제 눈을 갖다 돌리는 거는 이제 너무 이제 뒤처진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해가기 때문에 뭐 나는 스마트폰도 잘 다루지도 못하는데 이런 이야기 뭐 50대 60대 분들 계시면 100살까지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지금 당장 시작을 하셔야 되고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여러 채널에 좋은 그런 컨텐츠라든지 그렇게 강의를 무료로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튜브를 잘 활용하신다고 하면 좋은 정보를 갖다 얻을 수가 있고요.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1월 달에 그 아침에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홈 트레이닝을 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 하면서 제가 문득 느끼는 게 야, 나 혼자서 이 사람 따라하면서 강사님 따라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메타버스랑 연결된다고 하면 정말 어떤 또 시너지가 또 될까 그런 생각도 문득 해봤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문화예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콘서트 공연장을 가고 싶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콘서트 공연장 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TV에서 이걸 갖다 직접 볼 수 있다, 가상 공간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끝으로 지난번에 그 삼성에서 시판되었던 이제 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제가 사전 예약을 갖다가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새롭게 출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젊은 20, 30대는 너무너무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0대 후반이지만 20, 30대, 10대에 못지않게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나갈 것이고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보니까 10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대 분들이 왜 제 방송을 듣는가 봤더니 10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뭐 관심이 있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0대도 제 애청자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저도 깜짝 놀래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감사 스마일이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10대 플랫폼 이거는 정말 꼭 확인하셔가지고 각자가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느덧 금요일이네요. 또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